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찾도록 돕는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이런 케이티가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자기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늘 현존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스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기다린 스승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바이런 케이티가 말하는 그 작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진실인데 우리는 그 진실 대신 생각을 움켜잡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일단 인지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일으킨 원인이 내가 아닌 저기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상대를 바꿔서 이 고통을 끝내려고 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생각이 진실인지 확인할 겁니다. 무조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인 거죠. 작업은 우리의 생각을 알아차리려는 것이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에 대해 작업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직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고 있는 생각을 믿을 때뿐인데 이 생각이 고요하고 마음이 티 없이 맑을 때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업의 과정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종이에 적기. 고통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적는 겁니다. 두 번째는 4가지 질문하기. 종이에 쓴 글에서 한 문장씩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4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진실인가요? 그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뒤바꾸기. 뒤바꾸기는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을 반대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종이에 쓴 내용들을 해보면 되는데요.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처음 종이에 쓴 글보다 더 진실된 마음의 소리가 발견된다면 그 문장으로 바꾸어 진행해도 좋습니다. 먼저 제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1단계, 종이에 적기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돈에 대해서 믿고 있는 나의 판단과 마음을 적어봤습니다. 돈이 충분히 많으면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번다. 수중에 돈이 있을 때 힘이 더 난다. 나가야 할 돈에 대해 걱정이다. 일단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2단계, 4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진실인가요? 제가 종이에 쓴 첫 번째 문장은 돈이 충분히 많으면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인데요. 이 질문이 진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거죠.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망해도 집에 돈이 많으니까 별 타격도 없이 바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부러웠고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있었네요. 두 번째 질문, 그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길 가족 관계라든지 돈이 많은 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거나 걱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으면 지금 당장의 걱정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돈이 충분히 많으면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을 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게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생에 저 사람만큼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올라오기도 하고 SNS에 올라오는 럭셔리 가족 여행 후기들을 보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부럽다는 생각들이 없다면, 돈이 많으면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다면,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생각이 없었더라면 미안한 마음, 부러운 마음, 애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네요. 아이고, 이 부분에서 왈칵 눈물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뒤바꾸기입니다. 내 안에 나는 돈이 부족하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부터 미안해야 하고 부러워해야 하고 애써야 한다는 생각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나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힘들게 애쓰고 있다 라고 믿고 있는 마음을 찾아냈습니다. 이 말들을 뒤바꾸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에게 미안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쉽게 애쓰고 있다. 주체를 나로 바꾼 버전이고요. 또 다른 버전은 나는 돈이 풍족하다. 그래서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고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힘들게 애쓰지 않는다. 두 버전 모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이긴 한데 더 제 마음에 가까운 뒤바꾸기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뒤바꾸기 부분은 좀 헷갈렸는데 책에 보니까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내가 불만이 있거나 싫어하는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그 작업을 충분히 하고 점차 다른 대상들과 자신을 대상을 삼아 진행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이런 케이티가 말하는 작업 과정인데요. 결국 생각하기 나름인데 굳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차리게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진실은 생각을 걷어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그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바이런 케이티가 했던 말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굉장한 통찰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는 것은 절반의 과정일 뿐입니다. 다른 절반은 그 통찰이 살아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그 통찰이 행동으로 살아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처방전이 됩니다. 그 판단들을 뒤바꿀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작업을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하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 목소리가 그는 양말을 주어야 해 라고 말하면 나는 양말을 주어야 해 뒤바꾸기로 듣고 그저 양말을 주우세요. 노력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 머무르세요. 양말 줍는 일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양말을 주우세요.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야 할 중요한 집은 오직 당신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